사나님? 네. 사나가 무슨 뜻인가요? 사실 이게 활동 이름은 아니고요. 제 본명인데요. 아 진짜요? 네. 제 본명인데 제 본명이 되게 간지나거든요. 그래서 수풀님의 성까지 얘기했네요. 제 이름이 임사나인데 수풀님의 매산에 강하자를 써가지고 사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이름을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숲, 나무, 강에 이름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간지나죠 완전. 자연 그 자체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분명히 활동 네임이거나 예명이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별로 이야기거리가 없네요. 원래 사실 제가 활동하는 주로 하자센터라는 곳에는 다들 별명을 쓰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처음에 저는 거기 있는 학교를 다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별명을 짓는데 저는 제 이름을 좋아가지고 사실 그대로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아무리 그래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름을 지을 기회와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름 그대로 쓰면 아깝지 않냐는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때 하루라는 이름을 잠시 썼었거든요. 하루? 네. 그때는 제 이름에 산하에 하자하고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개 이름이 미루거든요. 네. 거기 루자를 따와가지고 하루라고 했는데 사실 되게 흔한 이름이 뭐라고 해야지? 짓기 흔한 이름이잖아요. 일본에서 하루가 봄이기도 하고 하루하루 할 때 하루도 있고. 네, 엄청 신선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하루라고 해서 옆에서 하루라고 부르는데 날 부르는 게 아닌데 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냥 역시 좋아하는 내 이름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사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임사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나보다. 사실 저도 페미니즘 말고 막 그러고 제가 저희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여튼 그렇다 보니까 아빠가 물려준 성에 대해서 살짝 버리고 싶다. 버리고 싶다기보다는 엄마 성도 같이 넣거나 그냥 성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하고 이름까지 합쳐가지고 간지가 나가지고 그러네. 네, 못 바꾸고 있어요. 임사나 멋있긴 하다. 그쵸. 약간 밴드 보컬이었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보컬 이름 중에 사나란 이름 있지 않았나? 그래요? 뭐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사실. 네.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저 베이스 쳤었어요. 베이스 치세요? 네. 아 진짜요? 과거형으로. 아 오늘 들고 오시지. 지금 저도 기타 들고 오서. 아니 저 중학교 때 쳤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때 했던 곡 말고는. 베이스 멋있죠. 네. 제가 옛날에 그 제 친구 중에 외국에서는 엄마 아빠 성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자기 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이름이 있고 성이 이제 아빠 성이 에벗이고 왜냐면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이제 그 중국계 미군이어서 엄마 성은 럼이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은 이제 무슨 에벗 럼이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엄마 아빠 성을 약간 섞어가지고 붙여서 자기 성으로 쓰고. 근데 그러면은 서류상으로 조금 머리 아픈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긴 하는데. 미국에도 그래요? 서류로?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서류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내 딸을 찾아야 돼서 내 이름을 말했는데 그런 애 없다. 막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사장님한테 궁금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가지고 궁금증인데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뭐 아이가 생겨서 또 그럼 성을 총 4개를 얘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름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떻게 할까. 쓸데없는 TMI였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과 저가 요즘에 사장님이 읽고 계신 이 책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이 책을 그러니까 이 책의 막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다시 되풀이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읽고 느낀 점 비슷한 거를 좀 공유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이 제목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책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이에요.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목? 저도 그냥 제목이 근데
간단하게 처음에 딱 손에 잡히는 제목이긴 한 것 같아요. 책 전체 내용을 아우르지는 못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면 진짜?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알려줘. 되게 혹하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약간 불만인 게 사실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약간 청춘 뭐죠 그거?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약간 그런 그 정도의 제목으로 저한테 와닿아요. 네. 알맹이 없는 그냥 어루만져 주는 위로의 그런 거. 근데 사실 책은 되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랑 거리가 있잖아요. 네, 되게 명확하죠. 되게 학술적이라는 느낌도 좀 받았고 경제 개념 같은 것도 되게 깊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제목은 좀 별로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기보다는 이 되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를 말라라는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실 저는 책을 안 보면 이야기를 못하는 타입이라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책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죠? 이 제도적 해결책을 책에서 계속 이야기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제도적 해결로 이거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게요. 어쨌든 덕분에 오랜만에 완독을 했고요. 저를. 네. 저도 오랜만에 완독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읽었는데 그럼 사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일단 사나님 얘기를 쭉 이어나가면은 사실 그냥 좀 총체적으로 일하면서 와닿았던 거랑 이 책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 이렇게까지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하나가 맞물리는 게 있었었고요.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주 40시간은 너무 과하다? 그런 것도 있고 주 40시간이 과한 것도 있고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나는 앞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인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먹고 살지 못하니까 계속 다른 걸 하라는 주변의 압박? 너 그거 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네가 재밌고 좋겠지만 나중에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들이 되게 이 오지랖 넓은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도 이제 내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분명하고 세상에 잘 그리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자신도 없고 막 그렇게 돈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게 사실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없지라는 생각 하나 하고 왜 내가 하는 건 이거는 일이 될 수 없지? 내가 그림 그리는 거는 일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계속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게 계속 이거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의문을 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을 만났을 때 좀 맞아. 사실 어느 정도의 사회 안전망 이 여기서 말한 기초자본이나 기본소득 같이 내가 앞으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한 자본이 어느 정도 여기선 돈으로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내 삶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정도의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그런 거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된다면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랑 저랑 저도 지금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주변에서의 그런 좀 입김이 있어요. 그거 사실 뭐 많이는 없어요. 그냥 뭐 높아심에서 저를 걱정해주는 말들이 주변에서 있긴 한데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사람들 말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냐면은 실제로 제가 지금 뭐 팟캐스트 이걸로 풀타임으로 먹고 사는 거는 되게 뭐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서 미래를 그려봤을 때 되게 불확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참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이걸로 정말 열심히 여기에 집중해서 이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면은 정말 좋을 텐데, 근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치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직업으로 여겨주지도 않잖아요. 뭐라고 해야 하지? 네. 직업으로 여겨주지만 직업이 아닌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아닌 이상 그 나머지 밑바닥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취미로 해. 약간 이런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죠. 네. 분명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서 저희가 책을 뭐 다 내용을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핵심만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왜냐면 듣고 있는 분 중에 책을 모르면 대부분일 테니까. 네. 그래서 소개해 주실래?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케이.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초 자본과 기본 소득 이 두 가지 개념을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 뭐냐면은 일단 기본 소득은 매달 어떤 정치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서. 그게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 기구가 매달 개인에게 부모에게가 아닌 개개인한테 매달 지급하는 뭐 생활 보조금 같은 느낌? 그게 뭐 그냥 정말로 기본적인 소비 생활을 뭐요? 모기가 있어. 그래요? 네. 좀 가렵더라. 아니요. 어쨌든 소비 생활을 가능케 할 만한 액수의 그런 돈을 매달 지급을 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이걸 어디에 쓰는지는 딱 묻고 따지지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 줄 테니까 뭐 노동 활동을 해 뭐 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주는 거. 묻지 따지지도 않고. 그런 이제 그게 기본 소득이고, 또 한 가지는 기초 자본. 기초 자본은 이제 기본 소득과 다른 점이 매달 이렇게 소액의 어떤 보조금이 주어지는 게 아닌,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성년이 됐을 때 그냥 목돈을 왕창 맞아요. 일회성으로 주는 거. 네.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로. 네. 실제로 정의당에서 이거를 맞아요. 하겠다고. 그 뭐였죠? 청년 사회. 아이씨, 목이 엄청 많아. 이거 좀 괜찮아요? 네, 벌써 2방 물렸는데 어쨌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언급만 되고 있는 너도 말하려고? 언급만 되고 있는 정도죠. 네. 근데 책에서 뭐 소개한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실험적으로 이거를 시도를 해보고 있고 어디 뭐 여기저기서 효과를 본 데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딱 이게 막 확립이 된 데는 없죠. 아직은. 확립이 된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였죠? 잠시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럴 때 검색해야 하는데. 아니요. 이란 아니었어요? 여기 그. 네. 다시 마이크 켜고 한 번 더. 네, 알래스카에서 유전에서 나온 그 배당금으로 정부에게서 시민들이 돈을 받고 이 배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1,000만 원씩, 1,000불씩. 네, 그 정도. 100만 원, 한 1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겠네요. 120만 원 정도. 개개인인지는 정확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제도가 거기선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이랬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네. 아니면은 뭐 아니면 편집 부탁드려요. 아님 죄송.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이 제도가 특히 기초 자본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맞죠. 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머릿속에 맴돌았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모두가 평등한 선택의 기회를 갖게 하는 거, 그리고 운명을 평등하게 배려하는 거,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많이 언급되는 철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존 롤스라는 사람인데, 저는 사실 비거니즘 관련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이 정의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정의론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무지의 장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저 잘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뭐냐면은 네. 약간 사고 실험인데
세상에서 어떤 생명체로 태어나기 전에 그 세상을 들어가기 전에 장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그 장막을 젖히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장막 뒤에 있어요, 난. 근데 내가 이 장막을 젖히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내가 누구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죠. 어떤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죠. 어떤 뭐 유색 인종일지 아니면 뭐 동물일지 사람일지도 모르고. 근데 일단 이 책에서는 일단 인간으로 국한하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뭐 사회적 강자일지 약자일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전제하라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도 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설계하지 않겠냐. 내가 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설계할 수 있다면은 그런 이제 사고 실험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비거니즘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게 조금 확장돼서 인간 종뿐만 아니라 비인간 종까지 내가 만약에 돼지로 태어난다면 돼지도 뭐 지 나름 행복하게 지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기초 자본이라는 게 사실 이 정말 약간 가난의 늪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왜냐면 계속 이게 세습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초 자본 혹은 기본 소득 그냥 조금 더 기초 자본을 줘도 조금 좀 끌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왜냐면은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한국에서. 맞아. 맞죠? 맞아. 그거에 되게 혹했었어요. 그 저도. 증여세랑 소득세만 해도 5조 막 4천억인가? 그걸로 그냥 청년 61만 명한테 1,000만 원씩 바로 그냥 분배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기초 자본이 있으면은 목돈이 바로 생기는 거니까 네. 내가 어느 정도 내 삶을 밑바닥부터 설계를 해볼 만한 꿈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희망조차 사실 가지는 게 사치인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제 부가 대물림되고 사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리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약간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맞죠. 희망을 주려고 약간 그게 메시지인 것 같다.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뭐라고 해야지? 사실 저는 비슷한 생각인데 희망이기도 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고민인데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면서 배우면서 되게 내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게 되게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동물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걸로 따지자면 되게 잠시만요. 말이 꺼이는데 내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를테면 옛날에 나쁜 짓 한 사람은 지금까지 돈 많이 벌면서 되게 잘 살고 있고 모두가 그 사람을 욕하지만 근데 잘 살잖아요. 이게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 아닌가? 부당하다. 부당한 상황들이 많고 되게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는 장애등급제나 부양의무제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장애인 개인에게 개인과 가족에게 장애는 사실 그 개인의 탓이 아님에도 그렇게 책임을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리는 그런 법들이 실제로 있고 낙태제도 마찬가지죠. 낙태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임신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닌데 이 여성의 권리를 되게 억압하는 그런 법인 거잖아요. 네네. 이랬을 때 되게 이 사회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는데 사실 금전적인 이 돈 자본에 관련된 것도 그런 뭔가 말이 점점 커지는데 아니 이게 되게 네. 방대한 주제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사실 이런 것 부당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나 네. 네 무섭네요. 까치 한 3,000마리가 지금 갑자기 오네요. 여튼 무슨 얘기하고 잠시만. 까치 때문에 갑자기 네.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까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네, 여튼 되게 네. 부당하다는 네. 그런
느낌을 여기저기서 받았다. 네, 여기저기서 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거나 뭔가 운동을 하기 힘든 것도 사실은 개개인이 너무 살기 어렵고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라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정말 살기 힘들어하지만 계속 살아야 하고 그랬을 때 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고 좀 변화를 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거를 이 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떻게 보면 주는 거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저는 이게 사람에 대한 믿음과 어떤 정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걸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 속한 까치들이 갑자기 비가 오려나 당황스럽네요. 이 사회에 속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이고 이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러게요. 이런 믿음을 받고 있다,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다른 삶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지금 오늘 책을 막 다 마지막 파트를 막 다 읽어서 좀 꽂힌 것도 있는데 여기 혐오와 차별은 어느 순간에서도 당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이 바라는 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요구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제도적 해결책입니다. 하는 말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안전망을 만들고 혐오와 차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걸음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읽으면서는 그래서 우선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게 일단 오케이 제가 짚고 싶은 게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 일단 방금 그 책 마지막 부분 얘기하신 거 저도 되게 비슷한 대목에서 되게 조금 마음속에 울림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은 정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도가 만든다는 말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까 방금 짚으신 그 문장이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일단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이 있으면은 조금 더 대의를 위해서 나 지금 내 뭐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지고 사회 문제나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였죠? 그러니까 일단 줬으면 좋겠다. 네, 일단 줬으면 좋겠다. 저 너무 웃겼던 게 이 책에서 그 예로 드는 거 하나 있잖아요. 무슨 남아공 어떤 NGO가 주최한 뭐 주거권 관련 어떤 강연, 연설 뭐 그런 거에서 한참 막 당신들은 뭐 주거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막 얘기하다가 그 맨 뒤에 앉아있던 어떤 노인네가 그러니까 나는 집을 가질 권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집을 원한다.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실 권리나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주어지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잖아요. 일단 해야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서 해봐야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이거 괜찮네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 끝도 없이 평생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이 기본소득 기초자본 이런 사회 안전망을 이게 진짜 실현이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막 지금 모든 부를 다 그냥 공평하게 재분배하자 막 이런 사회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최소한의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설계를 조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조금 처음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발판만 좀 주자. 약간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이게 세습이 되니까 빈익빈 부익부 약간 진짜
사실 저는 뭐 부모님이 되게 안락한 네. 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거기에서 쭉 살아왔지만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제가 1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떠오를 때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게요. 아 제가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를 할게요. 제가 네. 또 이거 읽으면서 네. 저는 사실 제가 꽂힌 부분이 네. 기본소득 기초자본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 방대한 어떤 문제겠지만 제가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네. 이 부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는 부분에서 저는 되게 매력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아버지가 뭐 네. 2건이고 재산이 뭐 몇십조 있는 사람을 뭐 그런 부의 대물림 우리가 뭐 막자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최소한의 꿈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기초 그런 자본만 좀 제공을 해주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네. 미국에서 감옥수 투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감옥을 인터넷에서 신청해서 자기가 투어를 가는 거예요. 감옥에 실제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수감자들이랑 네.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그걸 왜 하느냐? 왜 하느냐면은 이제 실제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참여하는 그 일반인들 사이에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지를 조금 알게 해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tep to the Line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수감자, 네. 일반인 이렇게 두 줄로 마주보기에 세워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어떤 말을 해요. 그럼 그 말에 자기가 해당이 되면은 한 발 앞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싱글맘, 싱글댓 가정에서 자란 사람 앞으로 나와. 그러면 일반인 중에서는 한 20%가 앞으로 나가요. 네. 수감자 중에서는 한 70%가 앞으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 10세가 되기 전에 눈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일반인 중에서는 한두 명, 수감자 중에서는 한 80%. 그리고 어릴 때 집에 책이 5권 이상 있었던 사람 앞으로 나와. 일반인 중에는 전부 다. 수감자 중에서는 한 2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쪽 일반인 뭐 감옥서 투어하는 이 줄에 있는 게 이 네. 줄에 있고 반대쪽 수감자 줄에 있지 않은 거는 운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떻게 네. 하는지 환경이 그렇게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믿거든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에피소드 그 생각이 자꾸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로 사실 범죄만이 아니라 교양, 지식,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똑똑할 수 있는 거나 막 내가 더 잘날 수 있는 거나 어떤 노래 취향이라든지 미술 취향 그런 것도 사실 본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볼 기회는 당연하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주어지는 거고. 맞아. 그런 모든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공평하지 못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 맞아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요?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서 범죄자가 된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계속 끝없이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개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큰 이런 세상이 만들어낸 건데 왜 그 책임은 개개인에게 가 있는지 사실 굉장히 불공평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책에서 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주의자들이 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뭐 개인이 노력을 해서 뭐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하는 거고 노력을 안 해서 뭐 도태되면은 자기가 지어야 할 책임인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타고난 운명은
시장의 논리를 따른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이제 그냥 타고난 어떤 불리한 조건인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누가 뭐 싱글맘, 뭐 싱글 댓 그리고 뭐 이런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락하고 최소한 교육 돈 많고 뭐 돈이 엄청 많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어느 정도 지지해줄 수 있고 그냥 꿈을 어느 정도 펼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을 이제 마련해주는 그런 데서 다 그런 네. 삶을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자본 기본소득 이 얘기를 이제 쭉 읽으면서 이게 참 운이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런 제도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러면서 또 저는 동시에 같이 들었던 생각에 이게 실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를테면 삼다수에서 판매하는 물은 사실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저희 하동에서는요 공기를 팔고 있거든요. 지리에어라고. 진짜요? 진짜로. 어떻게 2만 팔아요? 얼마. 캔에다가 해가지고 칙 뿌려가지고 숨 쉴 수 있게. 2만 얼마 사면 얼마나 쉬어요? 별로 못 쉬어요. 비싸다 그럼. 네, 비싸죠. 공기가 지리산 공기라서 그래요. 청정 공기. 좋긴 해요? 소리향 나요. 에? 진짜요? 소나무 향 같은 것 좀 나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근데 공기를 판다는 건 되게 황당한 건데 물을 판다는 것도 사실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좀 황당했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당연하게 물을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 물이나 공기 같은 자원은 누구의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업에서 돈벌이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원자력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같은 발전소에서도 그렇게 발전을 돌려가지고 돈을 얻잖아요. 근데 제가 탈핵을 줄 알아요. 탈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심야전기 같은 경우는 값이 되게 저렴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야전기를 이용한 사람들은 주로 대기업들에서 이용하는데 대기업이 이용한 돈을 더 저렴하게 주는 거죠. 사실 이 남아도는 밤에는 어차피 전력을 안 쓰니까 남아도는 전기를 저렴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아니잖아요. 여튼 되게 여러모로 기업들이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입고 있는데 기업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해나가는데 이런 것들에 전부 책임을 묻거나 가격을 묻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 시민배당이나 기초자본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닌 거죠. 전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네,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기초자본은 마련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기업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도 있겠고 그리고 책에서 또 예로 드는 것 중에 몇 개가 탄소세 네. 뭐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로봇세 로봇을 쓰는 회사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세금 뭐 그런 거 그리고 그 외에는 당연히 뭐 증여세나 상속세 뭐 이런 거 다 이제 끌어모으면은 충분히 재원이 마련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청년에게 저와 사나님에게 주는 걸로. 네. 저는 근데 사실 기초자본 얘기 들으면서 고민됐던 게 만약에 당장 내년에 기초자본이 시작된다고 해도 성년자부터 준다고 하면 나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 걱정되세요? 네, 그 걱정돼요. 대단히 이기적이시네요. 아니 여기서도 그 부분을 짚잖아요. 그래서 받은 세대와 받지 않은 세대에 대한 이거 세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근데 주고 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내가 받을 수 있으면은 베스트고 네. 내가 못 받더라도 그냥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나아진다면은 왜냐면 저도 분명히 거기서 혜택을 누릴 맞죠. 거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보고 있으면은 저도 당연히 그 에너지를 얻겠죠. 그 사람들한테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안 되죠. 그게 쉽지 않죠. 네, 맞아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심으로 나 진짜 부럽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는 약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그 의안이 통과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만 20대 모두에게 그 기초 자본이 주어진다고 해요. 3천만 원.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이 살 것 같아요. 3천만 원. 네, 3천만 원 주어지면 통장에 넣어놓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죠. 뭐 계속 살듯이. 근데 그러면은 네. 3천만 원이 딱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필요 없진 않죠. 왜냐하면 3천만 원이 있음으로써 나한테 어떻게 보면 안전망, 당장 아빠하고 싸워서 아빠가 나에 대한 지원을 끊게 되면 나는 살아갈 방도가 없는데 3천만 원이 있으면 그런 건 적어도 덜 수 있는 거고 3천만 원이면 친구 4명만 모으면 313, 326, 339, 342, 12 1억 2천. 네, 1억 2천이잖아요. 네. 1억 2천이면 부산에서 전세 아파트 하나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3천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원대한 계획이 있지는 않은데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 꿈꿔볼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 3천만 원이 있으므로 좀 안심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걸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작은 사람이라서 진짜 그러죠. 그 정도 네. 목돈이 일단 주어지면은 그냥 뭔가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용기 같은 게 좀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뭔가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래도 나 이 돈 있는데 뭐 더 해볼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렇죠. 네. 맞아요. 3천만 원. 3천만 원. 뭐 하고 싶으세요? 3천만 원 주어지면요? 네. 저는 네. 스튜디오를 얻을 거예요. 스튜디오? 박해를 위해서 스튜디오. 좋네요. 네. 그래서 꾸민 다음에 까칠 습격을 받을 일도 없고. 그렇죠. 비와도 할 수 있고. 네. 박해 스튜디오 진짜 하나 생기면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쓸 것 같습니다 돈을. 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러게요. 생각은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서 말이 완전 꼬이고 그래요. 여기서 짚어주는 그게 좋았어요. 사실 이제는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를 마라라는 이 이데올로기는 이미 소비 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말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불균형한 사회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 그 바뀌는 걸음이라는 거죠. 그 책에서 또 한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 네. 뭐 가장 일을 많이 하나요? 최고였나? 어쨌든 엄청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네. 우리나라가 뭐 1년 2천 몇십 시간 일을 하는데 그게 다른 나라들보다 나머지 평균 나라들의 평균보다 한 몇백 시간이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걸 환산하면 2달을 더 일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역시 어마무시하네요. 너무 암울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되게 배달 앱으로 통해 가지고 저는 버스 가끔씩 타면 옆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에 핸드폰 4개 5개씩 막 해놓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러다 진짜 사고 날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뭔가 저거는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이 들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밤늦게까지 일본에 갔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9시 정도 되니까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한 11시 되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하려는 건 아닌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인 거잖아요. 그렇게 일찍 닫는다는 거 자체가 심야 영업을 안 한다는 거나 24시간은 편의점밖에 없고 그랬을 때 사실 왜 이렇게 많이 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그러게요. 그래야 하지? 네, 맞아.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뭐 슈퍼도 심지어 뭐 오후 5시 막 닫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냥 그게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쵸. 사실 우리나라 막 뭐 24시간 배달, 24시간 뭐 노래방, 24시간 술집, 24시간 편의점 이런 거를 막 되게 찬양하지만 네. 되게 씁쓸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심야 노동자들이 그렇게 있는 거고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뭐 이런 얼마나 편리해 막 이런 거를 되게 뭐 무슨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지만 그 이면에는 네. 밤에 일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밤 시간을 반납해서 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언급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네. 사실 정말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 뭐라고 해야지, 이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막 누리고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저는 좀 많은 게 다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거나 생산해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들만으로 충분히 앞으로를 먹고 살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있는 일자리도 그렇고 많은 게 더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그랬어요.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일단 네. 뭐야 이거 거미네. 안녕 거미야. 그러면은 나중에 또 책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되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또 해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왜냐면은 뭐 어떤 직장에 소속돼가지고 규칙적으로 9 to 5 뭐 이런 삶을 나는 꿈꾸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삶을 꿈꾸세요? 사실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게요. 어떤 삶을 꿈꾸냐고 하면 좀 저는 일단 계속 그림을 그리거나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싶고 무슨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구체적이진 않은데요. 되게 저는 일단 에코페미니스트고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생태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게 있어요. 생태적인 삶은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삶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하고 자연이 이어져 있는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뭐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 40시간 일하는 규칙적인 이런 직장에 소속돼서 이런 삶은 싫으신 거죠? 네, 그런 삶을 그런 곳에서 나를 뽑아주지도 않을 거고요. 우선 네,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자신도 없고 그렇게 일할 자신도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대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근데 이 주 40시간 일하는 게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고루한 시스템이잖아요. 네. 뭐냐면 이 산업혁명 때 18세기 때 19세기인가? 18세기죠. 산업혁명. 그때 이제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야 되니까 최대한 일을 많이 시켜보자 인간들에게. 그래서 뭐 10시간 몇 시간 시켰더니 이제 그거는 좀 무리다 해가지고 줄여 나간 게 지금 8시간으로 안착이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 몇백 년 전의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돌리고 있는 거니까 조금 주 40시간을 일해야 돼. 왜냐면은 뭐 유럽 같은 나라들은 주 4일 근무도 벌써 수두룩 빽빽하고 월요일 낮 12시에 출근해가지고 금요일 낮 12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장 되게 많잖아요. 네덜란드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 40시간 인간이 일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일수님은 어떤 직장을 원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일과 삶의 경계가 엄청 분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도요. 제가 일하고 싶으면은 그냥 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기 싫을 때까지 하는 거고. 그쵸. 그게 뭐 밤을 새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1시간 하다가 때려쳐하고 그냥 뭐 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9 to 5 내가 막 이제 궁뎅이로 일하는 그런 거는 조금 뭔가 아닌 것 같고, 굳이 경계가 막 월화수목금이라고 토일 쉬고 이럴 필요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림 그리면서였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린다는 거는 일이 안 들어오면 그냥 그리는 행위잖아요. 그냥 내가 계속 그냥 그리는 건데 이거는 왜 근데 일이 아니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뭔가 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꼭 물론 수입원이 되면 가장 베스트기는 한데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물론 먹고 살 생각이지만요. 잠시만요. 말이 또 꼬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밖에서 카페 알바를 한다든지 그냥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면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은 나하고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회사의 일인 거지. 디자인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나하고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남을 위한 일이죠. 남을 위한 일인 거고. 그랬을 때 나는 좀 더 나하고 연결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나하고 연결된 일? 네. 좋다. 그랬을 때 이를테면 지금 일수님은 비건 팟캐스트를 하는 거하고 자기 생각하고 철학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철학이 있을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비거니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어떤 삶을 모토로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어떡하지? 그걸로 가죠. 그거 좋다. 네. 그럴싸하다. 네. 여튼 그런 비건에 대한 전파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다. 비거니즘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비건을 만나가지고 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 일 자체는 불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림 그리는 행위는 내가 좋아하는 행위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일부인데 이걸로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정말 일을 계속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면, 비거니즘이라든지 이 생태나 환경에 대한 생각이 이어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정확히 이런 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나로. 근데 아까 그 일치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와닿던 게 뭔가 나의 삶이 그러니까 업무하는 시간과 그 나머지 시간들이 그냥 일관성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되게 편할 것 같은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되게 그냥 되게 글쎄요. 그냥 그 삶 자체가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분리된 이제 일 그리고 내 사생활 이렇게 분리돼 있는 시간이 돼 있으면 약간 두 자아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거가. 그랬을 때 그냥 일하고 내가 그렇게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게 살아가면 사실 그 와중에도 힘들 수는 있겠는데 그 와중에 힘든 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개인이 힘든 거일 수도 있는데 힘든 건 사실 다들 어떻게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런 거라고 쳤을 때 그 일하고 내가 분리됐을 때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스스로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리돼서 일을 할 때 나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데서 오는 자괴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 분리되는 게 이 분리를 느끼는 게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이 갈수록 단순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약간 사무적인 업무, 그냥 거대한 이 조직이라는 기계 속에 난 하나의 부속품으로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쳇바퀴를 도는 건데 그 업무를 하면서 글쎄요, 막 엄청 내가 내 일과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맞죠. 그 안에서도 되게 기분 좋고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언제든 다른 걸로 대처될 수 있는 부속품이라는 그런 불안감은 계속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 굳이 나일 필요 없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도 굳이 나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좀 계속 꼭 그렇게 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이 책에서 사실 했던 말인데 사실 노동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런 너무 좀 싫은 말로 들리게 되는 사회가 된 거죠. 약간 좀 이제 딸려오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말한 노동은 그냥 내가 어떤 자연 환경과 교류를 하면서 그냥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창작 활동을 통해서 그 창작 활동이 꼭 무슨 예체능일 필요는 없죠. 창작 활동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는 게 노동이잖아요. 근데 그 작업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맞죠. 내가 하고 싶어서 어느 순간 마음이 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노동이라고 말하면 되게
막 가서 삽질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게 변해버린 게 있는데 사실 이를테면 일수님이 그냥 친구하고 떠들다가 이 주제 좋다 이걸 팟캐스트 해보자 하면 그게 바로 일이 될 그냥 사적인 거에서다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갔다가 여기 좋은데 그려볼까 하는 그게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누구였더라? 작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나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같은 경우도 노동하듯이 글을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글을 내내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 글이 나중에 돈이 되는 책이 되지 않더라도 그거 자체는 노동인 거잖아요. 글을 쓰는 일을 한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값어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이 아닌 건 아닌데. 맞아. 사실 그런 작업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내가 어디 끌림을 느껴가지고 그 끌림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없죠. 그냥 내가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니까 그 끌림을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가서 그 일을 막 그냥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망각하고 거기 그냥 완전히 몰입해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게 노동이잖아요. 네. 근데 그 경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다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 지금 해야 되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지. 맞아요. 사람들이. 되게 사실은 좀 사람은 뭔가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미없겠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을 그냥 핸드폰도 없이 막 그런 거 없이 평생을 그냥 쉬라고만 하면 저란 못 살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거나 그런 것들 다 있어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사실 쉬는 뭐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들을 되게 자주 하잖아. 일을 할 때는 그 말의 일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다른 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일단 책 얘기는 대충 이 정도에서 나중에 또 뭐 생각난 거 있으시면 다시 돌아도 되는데 사실 사장님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저도 별로 아는 거 없어요. 근데. 그래요? 네. 그러면은 대화가 잘 통하겠군요. 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여기 걸어오면서 저한테 지금 다니고 계신 학교 얘기를 조금 살짝 해주셨는데. 네. 그거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저는 그림책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게요. 이 학교의 매력 포인트는 주 몇 회죠? 주 2회 저녁 시간에만 갑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 점에서 마치 일상과 병행이 가능한 척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일 하면서 할 수 있는 척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 하면서 할 수 있는 척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일을 하면 되게 주 2회 저녁 시간이니까 이를테면 회사를 다니면서 이 저녁 시간에만 해도 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니다. 네, 근데 실상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그림책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는 사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되게 가벼운 마음에 들어가게 됐는데 되게 좋았었어요. 좋아해서 되게 가볍지 않았나요? 무거웠나요? 생각보다 여기서 너무 뭐라고요? 저는 느끼기에 되게 여기 선생님 되게 똑똑하고 작품도 되게 멋있고 그러니까 바람직하네요. 네. 그래서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럼 이 프로그램이 몇 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1년 반. 1년 반. 네. 그래서 올해 하면 내년 3월에 졸업이에요. 졸업 작품을 제가 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양성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상이 그건 학교 설명회 가셔서 이제 들어보셔야 할 것 같고 제가 그냥 학교에 들어가면서 바랬던 거는 그림을 좀 더 그려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되게 재미있는데 사실 그림으로 그리는 거 취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제가 디자인 작업을 했을 때 내 그림을 좀 사용해가지고 디자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전에 디자인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나는 디자인을 하고 싶진 않고 그림 그리고 싶은 그게 더 크다는 거를 좀 스스로 느껴가지고 그러면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배워볼까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좀 들어갔었거든요. 마침 그때 속해 있는 곳도 없었고 그랬을 때 여기 제가 아까 계속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다고 한 거나 그런 거는 이 학교 가서 왜 전업 작가라고 해야 하나?
그림을 그리면서 왜 계속 뭐 그게 일이 될 순 없냐 하면서 그런 의문을 계속 말해주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그림 그리면서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네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자리 의문하고도 그게 겹쳐지면서 그냥 그렇게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그림 그리면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그림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일 하면서 계속 살려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언제나 그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네 맞아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저도 그냥 이거 때려치고 싶을 때가 2주에 한 번씩은 때려치고 싶어. 어쨌든 2주에 한 번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네 괜찮네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러면은 주로 이런 이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뭘 어떤 루트가 있어요? 그러게요. 딱히 그런 건 없나요? 네. 각자 그러게 그 나중에 다른 출판사에 보내가지고 일을 하시거나 새 책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더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 좀 암울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그 안에서 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걸로 내 삶이 영위가 가능할지도 불확실한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내가 미래를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건데 그걸 계속 생각하면 좀 우울해지기만 하고 나도 지치니까 그냥 지금 당장 열심히 살자 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네. 가장 저는 건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뭐 미래를 내가 예측한다고 해서 미래가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그대로 펼쳐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먹으면 되겠죠. 안 되면 뭐 적어도 후회는 없는 거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큰 소득이죠.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좋아. 저는 그리고 후회 없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인생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하는 게 그 실수를 안 하는 게 저는 거의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근데 사실 제가 그림에 대해서 뭐 쥐뿔도 몰라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네. 읽어보진 않았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 에피소드에서 그 책을 언급을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 책 언급을 안 하고 그 작가님이 쓰신 다른 책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림 여행을 권함. 그림 여행을 권함? 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김한민 작가님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여행 다니면서 뭐 일기는 쓰지만 그림을 그려볼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이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특히 뭐 그림 뭐 안 그려본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작가님이 이제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냥 너가 그냥 그냥 연필 가는 대로 그려라. 그냥 너 앞에 보이는 걸 그리고 그냥 네가 마음대로 그려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림 여행을 권함.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책 소개를 할 생각은 없고 그냥 그 책에서 근데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닌데도 되게 저한테 이 말 되게 멋있는 말 같다라고 와닿은 말이 몇 개가 있어서 제가 노트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장님께 제가 그거를 읊어드릴 테니까 잘 듣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책에서 하는데 말 중에 하나가 그리기 위해 다시 그리기 위해 관찰하는 것이 아닌 관찰하기 위해 그린다. 동의하시나요? 끝? 그리기 위해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 그린다? 네. 동의한다기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를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 말이 자체가 여행 갔을 때는 사실 관찰하기 위해 그리게 되면 그 여행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행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좀 거리 사람들이나 풍경 같은 걸 좀 더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행 가가지고 그림 그릴 때 그리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 되게 괜찮다. 멋있죠. 네 멋있다. 사실 저도 그릴 때 그리기 위해 관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사무 그 대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을 때랑 그 대상을 제대로 관찰하고 그렸을 때랑 되게 다르거든요, 확실히.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리지만 대상 뭐라고 해야지 관찰 어떤 식으로 보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짚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요. 뭐 저는 그림을 네. 전혀 안 그리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약간 네.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제가 말할 테니까 검수를 해주세요. 아, 아닙니다. 이게 그리기 위해서 관찰하면은 일단 그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막 엄청 세세하게 정말 여기에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로 이 사물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덜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점 찍고 점 찍었으면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그리기 위해서 관찰을 하면은 아니다. 관찰하기 위해서 그리면은 관찰이 목적이니까 더 세세하게 보게 되고 네. 이 점과 점 사이에 또 뭐가 있을까 하는 뭐 그런 궁금증을 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 사물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것 같다. 저의 그냥 추측이었습니다. 네, 네. 맞을 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생각난 건 꼭 까먹더라고요. 말하려고 꺼내면. 근데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책에서 기억났어요. 오케이. 세미라를 그릴 때 사실 세미라를 그릴 때는요 내 그림을 보지 않고 그 대상만 보거든요. 왜냐면 내 그림을 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집중을 하게 돼서 실제와 다르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 대상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다르게 그려지거나 내 마음대로 이 그림을 잘 그리게 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을 계속해서 보면 이 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고 그거를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 되게 이 한 줄 말로 짚은 게 멋있네요. 근데 혹시 그럴 때 있어요? 그리기 위해서 관찰해서 탄생한 작품이랑 그냥 관찰을 하기 위해서 그려서 탄생한 작품이랑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나요? 그러게요. 제가 그렇게까지 구분지어가지고 그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없이 그린 그림은 확실히 못 그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내가 그냥 상상해서 그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보지 않고 그린 거는 확실히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봐도 좀 억지 부렸구나. 모르는데 그냥 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그림을 봤을 때 억지를 부렸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요? 네, 올 와요. 때가 있어요? 아니면 진짜 그냥 마음대로 그렸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들. 아, 진짜요? 물론 남의 그림은 아니고 내 그림이요. 네. 남의 그림은 제가 그렇게 평가할 건데. 남의 그림 봤을 때도 혹시 이 사람 여기는 그냥 좀 꼼수를 부렸다 뭐 이럴 모르고 그렸구나 싶은 건 있죠. 확실하게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안 생긴 거를 추상화는 좀 얘기가 다르기는 한데 다른 뭔가 그리면서 되게 세밀하게 그렸는데 그 부분만 딱 이상한 건 티가 나잖아요. 안 보고 그린 거는 뭐라고 해야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빠졌네. 약간 그런 거. 그렇구나. 오케이. 또 네. 그림 문외한인 저에게 와닿은 글귀가 하나 있는데 그림은 시간과 기억을 다루는 기술이다. 네, 멋진 말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과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이? 시간과 사실 이게 여행을 하면 그림을 그리라고 한 거니까 조금 시간과 뭐더라? 시간과 기억을 다루는 기술이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행 중에 그린다는 거는 그 여행 중에 내가 겪은 시간을 그리는 거고 내가 기억하는 시간을 남기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림 속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과 시간 그 모든 걸 다 그린다고. 근데 여행이라는 콘텍스트 말고 그냥 이제 사장님처럼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이 조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나요? 시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뭐라고 해야지? 결국 내가 저는 좀
사진 자료 같은 게 없으면 잘 못 그리는 사람이라서 내가 실제로 본 거나 내가 경험한 거에 기반해가지고 그려진 게 확실히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 말하고는 좀 동떨어진 말이라고 하는데 그림은 많이 그릴수록 늘어요. 오래 그릴수록 늘고 그게 좀 속도가 느릴 그림도 뿐이지. 예외가 아니군요. 네. 모든 게 그냥 다 시간이 쌓여 물론 타고난 천재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일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음악을 하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한 만큼 느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랬을 때 그 쌓이는 시간이 있을 거 있지 않을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드로잉 북 같은 거를 하나 봤는데 잠시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드로잉 북이요? 여기 그림 속에 너를 숨겨 놓았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냥 제목 검색한 거였어요. 네. 그랬을 때 이 작가분이 그린 그림하고 작가분이 에세이 같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준 책인데 읽으려고 읽은 건 아니고 제목이 되게 좋잖아요. 그림 속에 너를 숨겨 놓았다. 좀 제가 시도 좋아해가지고 멋있네요. 제목 보고 끌려가지고 읽게 됐는데 되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를테면 내가 좋아했던 시간, 좋아했던 사람에 대한 마음 그런 것도 어디 한 구석에 그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런 기억이라든지 자기만의 추억 같은 걸 담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이 그냥 이 글귀 얘기해 준 거에 스쳐 지나가네요. 좋아요. 아무튼 비건은 어떤 책이에요? 아무튼 비건이요?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내가 비건 좀 전 게으른 비건이라도 공부를 그렇게 찾아보면서 하진 않았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 책을 막 찾아서 읽은 게 아니라 누가 그분 이제 북토크 같은 데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강연이. 그래서 이 사람 책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게 된 건데 되게 짧고 얇아요 책이 되게 가이드북처럼. 네. 근데 저도 이제 나름 비건 관련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되게 신선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기도 하니까 제가 주로 읽었던 거는 이제 외국 서적이 많죠. 번역된 책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읽다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된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고 오히려 저는 비건 관련 책을 한 권을 이제 비건 아닌 친구에게 소개할 수 있다면은 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슨 건강의 비결 있던 거 다 버리고 그냥 아무튼 비건 이거 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독을 권합니다. 네. 하루면 다 읽을걸요? 맞아요. 최근 되게 알던데. 네. 저 얇은 책 좋아해요. 저도요. 금방 읽히잖아요. 네. 오케이. Yep. 뭐 대충 이 정도로. 네. 비건 팟캐스트인데 비건 얘기 하나도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비건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그래요? 네. 팟캐 마무리하기 전에 짧은 질문 몇 가지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의 최애 채식 식당.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식 식당이요? 네. 없어도 돼요. 저는 식당은 사실 그 채식 식당이 아니긴 한데 요즘 좀 꽂힌 곳은 몽타이 하고 신촌의 반 오픈 팝업 식당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몽타이 같은 경우는 채식 옵션으로 해주는. 몽타이 어디 있어요? 몽타이 어라운드 그린 옆에 있어요. 두 분 자매분이시래요. 아 오케이. 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몽타이 갔는데 태국 음식을 제가 별로 먹은 적이 없는데 거기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신촌의 오픈 팝업 식당인 반은요. 와, 너무 맛있어요. 반이요? 네 반. 반이 뭐예요? 거기 모르세요? 신촌에 그 술집 아문가? 거기에 낮 시간을 빌려서 평일 12시부터 3시까지 영업하는 반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메뉴는 팟타이하고 지금은 콜드 파스타, 볶음 우동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비건인 식당이고요. 이렇게 판매하는 곳인데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요 먹고요. 저 친구랑 갔는데요. 2개를 시켰거든요. 둘이서. 근데 1개 더 시킬 걸 후회했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그 정도로? 그런데 사실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는
저는 요리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서 밥상을 같이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떠들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런 친구. 친구 좀 공유하죠. 소개시켜드릴까요? 네. 저희가 책을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네. 다음 질문은 스킵하고 요즘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요즘 제일 많이 가는 곳이요? 네. 저는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하자센터에서 올해 프로젝트 매니저로 계약을 해서 하자센터에 가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검암에 있는 텃밭 네? 그 친구가 하는 도시 텃밭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구경하고 놀고 풀 뽑고 그래요. 사실 자주 방학하고 나서 제일 밖에 나간 걸로는 자주 간 곳인데 자주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숫자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지금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배고파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네. 지금 말고 그냥 이 언저리. 평소에 네. 사실 방학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방학하면 좀 그림을 그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게임을 최근에 시작했는데 뭐요? 스타듀밸리라고 네.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게임 하니까 재밌어서 그림을 좀 게으르게 그리고 있어서 이제 좀 진짜 그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반성하시면 되겠네요.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팟캐가 나가는 날에는 그림을 그렸겠죠? 그리고 있으시길.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건데 네. 이번 에피소드는 위버우드의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위버우드 땡큐. 오케이. 이렇게 지금 되게 속사포처럼 이렇게 말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까지 듣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테니. 아 그렇군요. 끝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횡설수설 말을 한 것 같아서 그냥 다들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지는 삶을 기대하면서. 네. 좋습니다. 저희 엔딩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제가 드랍더 하면은 사장님이 비트하면 끝나요. 아 그래요? 네. 준비되셨어요? 아 잠시만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준비. 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랍더 비트.